네,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우리가 필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개별적인, 자, 필지마다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제2절에서 토지의 등록사항에서 가장 먼저 지번이 나옵니다. 자, 지번의 개념 보시면은요, 지번은 개념 있죠.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여기다만 줄 그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필지가 바다를 메워가지고요, 새로운 필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메운 사람이 소유권은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있지만은 이때 이 필지를 막 메우고 났을 때 아직 여기에 지번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여기를 지번을 100번지로 부여하게 되면 이 필지는 100번지가 될 것이고 200번지로 부여하게 되면 이 필지는 이제 200번지가 되는 거죠. 즉 지적공부에 100번지로 부여됐으면 이제 100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은요, 지번의 기능은 넘어가시고 지번의 분류 보시면요, 자, 지번은요, 우리가 지번 보면은 25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47에 뭐 4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지번은 산 3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 의미를 저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어떤 지번이 있었을 때 앞에 있는 요거, 이게 본래의 이제 지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번 중에서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 우리는 본번이라고 합니다. 본번. 본래의 지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번 뒤에 이렇게 딸려 나오는 번호요. 이런 것들은 본본에 붙여져 있는 부수하는 지번이라고 해서 이것을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본번 뒤에 붙어 있는 지번이다. 그래서 부번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지번은요, 이렇게 본번만으로 되어 있는 지번도 있고요. 어떤 지번은 이제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는 지번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이것은 앞에 있는 걸 본번, 뒤에 있는 것을 부번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 3번지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번에 분류해가지고 본번이 있고 또 본번 뒤에 있는 붙어있는 지번을 우리는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지번의 부여 방법 해가지고 여러 이제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또 그림까지 나와가지고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49페이지에도 지번 부여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런 다양한 지번 부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50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밑에 3 이렇게 있죠. 50페이지 그림 밑에 3 보시면은 우리 법, 즉 지적법,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이 법률에서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고 있는지 그 지번 부여 방법, 현행법의 지번 부여 방법이 어떻게 되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번 옆에다가는요, 별표를 5개를 치시면 됩니다. 사실은 더 쳐도 돼요. 10년에 9번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3 옆에 여기서는 이제 10년에 뭐 매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그 방법들을 봅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은요, 먼저 지번에 구성해 가지고요. 자, 지번은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그리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서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을 하고요. 그런데 가끔요, 이렇게 산 3번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요걸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지적 공부는 크게요, 이제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을 도면화 시켜 놓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지적도라고 합니다. 지적도는 우리 앞에서 잠깐 보았었던 거죠. 그런데 토지대장 이외에도요, 임야도 토지죠. 임야는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임야대장에.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또 도면화 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임야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는 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든지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야도 토지고 농촌에 있는 도시에 있는 토지도 토지인데 왜 이렇게 이원화 시켜놨느냐? 이것은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그냥 하나로만 더 통일이 돼 있으면 보기가 편할 텐데요. 이것은 우리 아픈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는요, 우리가 직접 주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제 때 만들어집니다. 일제 때. 물론 조선시대에도요, 이런 토지대장은 있었지만 그때는 근대적인 토지대장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근대적인 지적공부는 일제 때 만들어지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다음에요, 우리나라에서 뭘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가져가려면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야 뭘 가져가든지 만든지 하겠죠. 어디서 쌀이 많이 나고 어디서 과일이 많이 나고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요, 전 국토에 대한 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어디서 뭐가 나는지 알아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이 토지대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토지대장을 만든 다음에 지적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드는 것이 대사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전 국토를 다 정리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물건이 나오는 곳이요, 사람 사는 곳에서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70%가 산으로 돼 있고 산에서는 별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일단 급한 대로요, 30%에 해당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그 토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들만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져갈 거 다 가지고 나니까 이제는 남는 것이 이제 또 산이 있겠죠. 70%는 산이니까 이제 산에서도 뭐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임야에 대한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야대장을 만들어요. 한참 있다가. 그리고 임야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어차피 똑같은 대장이고 도면이기 때문에 합치면 될 것 같은데 합치기 어려운 것이요. 자, 토지대장을 처음에 만들 때는 도시지역이랄지 농촌지역을 만들기 때문에 이 지적도를 만들 때요, 얘들이 1200분의 1 축척으로 줄여가지고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100평이면 굉장히 넓은 토지지만은 산은요, 100평 해봤자 얼마 큰 토지가 아니죠.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임야도를 만들 때는요, 훨씬 더 축소를 해서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0분의 1로 만들어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만들고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두 개를요, 축척이 다르면 하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임야도를 다시 1200분의 1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측량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대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요, 이 사업이 끝나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아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하나로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원화가 되면 우리가 보기가 편하되겠죠. 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자, 어떤 토지가 발생을 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이것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만약 이것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였다라고 하면은 토지대장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기 좋게요, 아, 이것이 임야대장인지 토지대장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에 지번을 쓸 때는요, 만약에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였을 때는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지번을 쓸 때. 이렇게 해서 이 토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산 3번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산 3번지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요. 단순히 그냥 25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은 토지대장을 들어가서 찾아야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 앞에 이렇게 산자를 붙입니다.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서 지번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번의 구성 보시면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번이 됩니다. 지번이 된다는 거죠. 숫자 앞에. 이것도 작년 시험에서는요,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참 지적법 쉽습니다. 이렇게. 뒤에 붙이는 거, 이거 많이 봤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보시면요,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자, 지번은 본번만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부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의로 읽어요. 근데 만약에 쓸 때도요, 만약에 47에 4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줄 표시로만 쓰고 연결하고 읽을 때만 의로 읽는다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번에 이제 부여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지번을. 그러니까, 이건 지번의 개념을 했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우리는 지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지번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하느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죠. 만약에 어떤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섬 이름이요, 양촌이라고 해보죠. 자, 리별로, 동별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양촌이라는 이제 섬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 필지가 돼 있겠죠.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죠. 자, 이러면은 이제 필지에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번은 이제 1번부터 이제 부여해야 될 텐데 왼쪽에서부터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에서부터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위쪽에서 부여할 것이냐 밑에서부터 1번지부터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놓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읽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따라서 지번도요. 왼쪽 위에서부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이니까 북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북서쪽에서 지번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을 북서기번법 이렇게 합니다. 북서쪽에서부터 지번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북서쪽에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은 여기서 1번, 그러니까 2번지, 3번지, 그 다음에 4번지. 자, 4번지 쓴 다음에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5번지 써버리면은요. 4번지하고 5번지가 너무 멀어져 버리는 거죠. 4번지 옆에 있어야 되겠죠. 5번지는.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요. 4번지인 다음에 이제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 계속 연결이 돼야 되겠죠. 지번은 12번지, 13번지 이렇게 합니다. 지번이 끊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빔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행식이라고 해요. 뱀사자를 써가지고 뱀이 기어가는 형식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 첫 번째 1 보시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해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즉 동이나 리 단위로 해서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것을 북서기번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남동에서 북서로 한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다 틀린 말이 되겠죠. 그냥 우리는 왼쪽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북서기번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번을 지적소관청에서 다 부여를 했습니다. 다 부여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번은 매년 나오기 때문에요. 나온 것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요. 뭐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4번지 옆에요. 3번지 옆이라고 하죠. 새로운 토지, 여기다 바다를 메꿔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를 이제 신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등록을 할 때, 그러면 등록을 할 때 여기다 지번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지번을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옵니다.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요. 지번은 기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꾸 부번이 늘어나서 17에 뭐 49번지 이렇게 되면 지번 보고 찾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본번으로만 돼 있으면 우리가 찾기가 편한데 부번이 너무 많으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럼 본번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 지번 부여적의 최종 지번이 13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13번지니까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여기는 14번지로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14번지로 부여하게 되면 원래는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가끔은 본번으로 부여하다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14번지가 있으면은 14번지가 3번지 옆에 있다 보니까요. 13번지 옆에서는 14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본번으로만 계속 부여하다 보면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 부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 있죠. 3번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를 합니다. 3의 1번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14번지를 찾아갈 때 어떻습니까? 13번지 옆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3번지 옆에서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번을 원칙적으로 부여하려고 하지만은 본번 부여가 불합리하면 이렇게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이러면서 부번이 생겨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면은요, 이제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등록 전환 우리가 뒤에서 하기 때문에요. 뒤에서 다루고 신규 등록만 보죠.
여기서는 그냥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이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가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제 신규 등록만 보시면 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부본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부본, 본본의 부본. 우리가 읽다 보면은 뭐 본본의 부본의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맨 마지막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부여한다. 즉 부본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부본. 그래서 부본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본본의 부본. 거기에 부본에다 동그라미. 자, 그런데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3의 1번으로 부여를 하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토지를요. 개간을 해가지고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은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니까 13의 1번지로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최종 지번이기 때문에 그냥 14번지를 해도 이상할 것이 없죠. 그렇죠? 14번지로 해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본본을 부여해서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아무런 뭐 무리가 없으면요. 본본을 부여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따라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게 되면은 최종 지번 토지 그 본본의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은 거죠. 13의 1번지보다는 14번지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종 지번 토지에 본본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지역에요. 새로운 무인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인도가. 근데 무인도를 그전에는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등록이 안 돼 있었는데 나중에 무인도를 발견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우리나라 땅이니까 이것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등록을 할 때 여기는 몇 번지로 등록을 할 것이냐죠. 무인도를.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토지가 만약에 2번지다. 그러면은 2번지니까 2의 1번으로 부여할 것이냐. 이때는 2의 1번으로 부여해도 워낙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본으로 해봤자 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부본을 붙이지 않고요. 본본을 부여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지금 14번지죠. 그러니까 14번지 다음에 본본 15번지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했을 때요. 새로운 토지를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고요. 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0번지 옆에도요, 토지를, 이제 바다를 이제 메워서 토지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요, 굉장히 좀 많이 토지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필지를. 자, 이렇게 여러 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토지죠. 그래서 10번지 옆에 붙어 있습니다. 10번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여기가 최종 지번이 15번지니까 16 해버리면은요, 여기 거리가 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는 10의 1번지 이렇게 쓰면은 이게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5, 10의 6, 10의 7, 10의 8 부분이 계속 늘어나 버리겠죠. 뭐 언제 또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10의 18번지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부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요,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15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그냥 여기를 16, 그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16, 17, 18, 19, 20, 21, 22, 23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두 토지는 좀 간격이 멀어 보이지만 다음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깔끔해지는 거죠. 서로 지번이 연결되기 때문에 부본이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본본으로 부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이죠. 따라서요, 이렇게 신규 등록되는 토지가 여러 토지로 돼 있을 때는 굳이 본본 옆에 부본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지 않고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본본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자, 두 번째 줄 보죠. 자, 원래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인접토지 본본에 다만 해가지고 있죠. 이제 예외입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은 이제 오른쪽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본본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본본. 일정한 경우에는 본본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요거 세 가지였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든지. 그러니까 오른쪽 기역 보시면은 거기 나오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경우, 지번 부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경우.
세 번째는 신규 등록할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본본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신규 등록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았어요. 외울 내용이 아니죠. 그냥 그림을 한번 딱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적법, 등기법은 다 이해 과목입니다. 한 번만 이해하면요. 지금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두 번, 세 번만 이해하면은 잊어먹기도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이제 분할의 경우입니다. 분할. 만약에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이 토지가요. 100번지 토지였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이 토지를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이제 분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로 분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필지였을 때는 100번지인데 토지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이때 분할에 있어서는요. 분할 전의 지번이 100번지였기 때문에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큰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에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100번지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요 토지에 대해서 100번지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선택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토지를, 요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했으면 나머지 토지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토지의 지번을 뭘로 부여할 것이냐. 자, 100번지니까 101번지로 부여해버리면 101번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1번지를 부여할 수는 없게 되겠죠. 여기 있을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럴 때 또 부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01번지는 여기 있을 것이고 99번지는 여기도 있을 테니까요. 이때 이제 부번을 사용해서 100의 1번지 이렇게 줍니다. 그럼 만약에 이 토지를 100번지로 부여했을 때는 이 토지에 대해서 100의 1번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는 선택적인 거예요. 선택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요걸 이렇게 100번지로 했고요. 이것을 100의 1번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요 다시 둘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는 몇 번지가 되겠습니까? 100의 2번지가 되겠죠. 그러면 100번지 토지를요 다시 이렇게 또 둘로 나눴어요. 그럼 이 토지는 몇 번지로 해야 돼요? 100의 3번지로 해야 되겠죠. 101과 2는 여기 있으니까 100의 1과 100의 2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 토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요. 요 토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자, 한 필지는 원래 100번지였으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의 그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요.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 분할 전의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100의 1번지 하려고 했더니 100의 1번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번들을 딱 봤더니 100의 2번지까지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부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인 100의 3번지로 부여한다는 거죠. 100의 3번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3번 보시면 분할해가지고요. 자, 분할했을 때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요.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이 본번의 최종 부번이 있다는 거죠. 이런 다른 부번이 없으면 그냥 100의 1번지로 하면 될 테지만 다른 부번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부여한다.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부번. 그러니까 분할을 하게 되면 부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요. 100의 14번지다라는 것은 그 토지는 한 14번은 분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100번지짜리가.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하다 보면 점점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럼 이제 두 토지만 놓고 보죠.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토지로 나눴다. 그러면 한 필지를 100번지, 이걸 100의 1번지로 둘 수 있고 이걸 100번지, 이 토지를 100의 1번지로 둘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집이 있다든지요.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건축물은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은 우리가 지적 그 법 시간에 다루지 않고 이제 건축법 시간에 다룰 텐데 건축물은 그 정보들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우리는 다루진 않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뭐 몇 층짜리 건물이냐, 뭐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냐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 내용에 이 건물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한 건물이냐 이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건물은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서초동이니까 서초동 100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물은 서초동 100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이것도 나오겠죠.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이 나오겠죠. 자, 그럼 100번지로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요 건축물이 있는데 이제 둘로 분할을 했어요. 그럼 이때요. 지번을 부여할 때 요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하고 요 토지에 100의 1번지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 건축물은 이제는 몇 번지에 존재하는 토지가 됩니까? 건물이 됩니까? 100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은 어떻습니까? 100의 1번지로 다 고쳐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 이제 그 위치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만약에요. 이것을 만약에 이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하고 이 토지에 100의 1번지를 부여했으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건축물은 100번지에 있는 것이 되겠죠. 건축물 대장은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선택적이라면 이왕이면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먼저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따라서 분할하려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건축물 있는 토지에 우선하여 부여합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분할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선택적이라면은 이렇게 부여하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요. 바로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이제 합병입니다. 합병. 자, 합병은요. 분할에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토지가 한 토지는 100번지고 한 토지는 101번지라고 돼 있을 때요. 이제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등기되어 있고 연속되어 있고 지목도 같고 그러면 이건 합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병을 합니다. 한 필지로. 자, 이때 한 필지로 합병을 할 때 지번을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죠. 토지가 둘로 하나로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100번지 두 개를 합치니까 100번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1번지로 할 것이냐. 이것은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선택적이지 않고요. 이럴 때는 항상 선순위 번번을 부여합니다. 100번지로 부여한다는 거죠. 선순위로. 그래서 선택적이지 않고 선순위 100번지로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보죠. 자, 합병해가지고요. 4 보시면은 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요. 이거는 100번지고 이거는 101번지인데 만약 이것이 100번지가 아니라 100의 1번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100의 1번지고 이건 101번지예요. 그럼 번번으로만 보게 되면 100번지가 앞서죠. 그러나 이건 부번으로 돼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부번 없는 번번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101번지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번번으로 된 지번이 있고 부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번번으로 된 지번으로 부여하고요. 그래서 부번으로 돼 있는 지번을 제외하고 번번으로 돼 있는 지번들을 골라가지고 그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다음에 읽어보죠.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요. 밑에 보시면은 번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번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한다. 앞에서 자, 번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선순위 지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번번 중 선순위예요. 따라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죠. 자, 먼저 위에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자, 200, 201, 202, 203을 합병을 한다. 그러면 번번이 제일 빠른 것이 200이니까 200번지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200의 1, 200의 2, 203, 200의 4. 이거는 가장 빠른 것이 이제 200의 1번지가 되겠죠. 여기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합병하고자 하는 지번이요. 다 부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의 3, 여기 13의 1, 또 27에 순서대로 할 걸 그랬네요. 27에 4, 그리고 36에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몇 번을 부여할 것이냐? 다 부번으로만 돼 있죠. 이럴 때는 번번이 가장 앞서는 13의 1번지로 부여합니다. 다
다 부본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하나는 200의 1, 하나는 200의 2, 하나는 201, 하나는 202입니다. 자, 본본으로 된 지번이 있고 또 본본, 부본으로 된 지번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요. 부본 앞에 있는 본본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부본들은 다 지우고요. 본본만을 고릅니다. 본본만을 고르니까 200이라고 202만 남죠. 그러면 그 중에 선순위는 201번이 되니까 201번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는 일단 합병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들 중에서 본본만 고른 다음에 본본 중에 가장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를 합병하게 되면 100번지로 부여합니다. 이건 선택적이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100번지로 부여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101번지에요. 건축물이 있었을 때요. 주택이 있었다랄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건축물은 이 건축물은 101번지로 이제 등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합병을 해가지고 여기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을 100번지로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100번지로 또 다 고쳐야 되는 거죠. 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101번지를 부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할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가 선택적이었기 때문에요. 건축물 있는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에 있어서는 이게 선택적이지 않아요. 선순위 본본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건 없건 간에요. 원칙적으로 100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다만 그러면 이제 이 건물 소유자 또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대장을 다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번을 고쳐주세요 가서 구청 가가지고 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겠죠. 귀찮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왕이면은 100번지 101번지고 원래는 100번지로 해야 되는데 101번지 땅에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합병 후의 지번을 101번지로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101번지로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없으면은 그냥 100번지로 갑니다. 건축물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러나 101번지로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100번지로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건축물 있는 지번 101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이거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분할에 있어서는 신청 이런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합병은 원칙이 선순위 본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101번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합병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 신청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 즉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자 200, 201, 202 세 개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202번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위에 그림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바로 그냥 200번지로 부여합니다. 선순위 본본인. 그러나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있는 지번으로 부여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건축물 있는 지번인 202번지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요. 가장 복잡한 내용은요. 5번에 있는 동그라미 5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요것만 잠깐 설명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도시가 있는데요. 도시가 이제 동이 있다라고 해보죠. 저기 서울에 가면은요. 저기 강북으로 가게 되면은 제기동이 있습니다. 제기동. 동대문에 제기동이 있는데 동대문 옆에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시내에서는 가깝습니다. 근데 발전이 안 돼 있어요. 발전이. 워낙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 발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요, 이 제기동 전체를 제기동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발하려고 하면 제기동이 넓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개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기동의 일부 지역을요,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해요. 도시 개발. 자, 그럼 전체를 하지 않고 요 부분만 이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집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토지가요, 물고기 비닐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로 하나 놓기도 힘들도록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번들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번만 보고는요, 찾아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해보죠.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물고기 비닐처럼 여러 가지 지번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하나 놓기도 힘들고 뭐 하나 놓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한다. 그럼 개발은요, 이제 도시 개발을 합니다. 자, 이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 부분을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로도 놓고요, 그 다음에 뭐 건물도 놓고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되는 거죠. 도로 놓기도 편해지고, 그래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은요, 도시개발 하게 되면은, 그래서 도시개발 한 다음에 이 땅 소유자한테 이 땅 주고, 이 땅 소유자에게 이 땅을 주고, 이런 걸 환지라고 해요. 바꿔줘요. 근데 바꿔주게 되면 이 땅 소유자는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겠죠. 도시개발했으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이익은 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때 이 사람들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냥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부담금과 관련돼서 이제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개발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이제 시행지역이 되는 거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요, 원래 이렇게 된 토지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요, 면적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경계들도, 토지의 필지들의 경계들도 다 바뀌게 되겠죠. 다 바뀌게 되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새롭게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면적과 경계를 정하는 새롭게 지적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합니다. 확정 측량을 해요. 새롭게 지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적 경계를 할 때 다시 다 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요, 이제 땅값이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요, 이때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계점 있죠. 이 경계점들을요, 다 좌표 값값이 구합니다. 어차피 새롭게 측량하는 김에 좌표 값까지 다 구해요. 그럼 이런 좌표들을요, 경계점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 중에서의 좌표라는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계점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서는요, 오차가 조금 있어도요, 땅값에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오차 조금만 있어도요, 땅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경계점을 이제 좌표로 구합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점들의 좌표값까지 구합니다. 이게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다른 내용은 넘어가고요. 다른 내용들은 또 나중에 하겠지만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요. 그럼 구도심이기 때문에 지번도 엉망으로 돼 있겠죠. 지번만 뭐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김에요, 지번도 이제 새롭게 부여를 합니다. 그때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번 부여 방법에 있어서요, 먼저 여기에 부번들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지번 중에 여기가 18에 뭐 3번지가 있었다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지번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번들은 없애버립니다. 부번들은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본번들만 빼가지고 지번을 부여해요. 부번들은 없앤다는 거죠. 부번이 있으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번들만 빼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때 본번들 중에서도요, 다시 또 제외하는 게 있어요. 이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들이 있겠죠. 그러면 원래 이 토지는요, 이렇게 생긴 토지였어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토지가 몇 번지였냐면요, 15번지였어요. 15번지. 그럼 여기도 이제 15번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15번지는 본번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사용해버리면은 이 제기동 안에 15번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5번지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15번지가 두 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이건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있던 15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는 15번지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본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본번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번지냐면요, 여기는 뭐 12번지라고 해보죠. 12번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넘어서 가지고 여기에 몇 번지 토지가 있냐면요, 시행지역 바뀝니다. 여기에 12에 7번지가 있는 거예요.
자, 12의 7번지가 있으면 이건 본번입니다. 그러면 그 본번을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은 여기에 12의 7번지가 있고 여기에 12번지가 들어가 버리면은 12번지하고 12의 7번지가 원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되겠죠. 찾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시행 지역 밖에요. 이 본번이 같은 지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제외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지번을 새로 부여하면서 보기 좋게 지번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헷갈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번 부여를 할 때는요. 일단 세 가지를 제외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번들을 그대로 부여하는데 세 가지를 제외해요. 부번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제외하고 또 지역 밖에 본번 같은 지번이 있으면 이것도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본번들만 가지고 여기다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 전체 토지가요 100필지였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새로운 필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새로운 필지도 100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100필지에 지번이 100개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요. 남는 지번 숫자가 몇 개만 남았느냐? 80개밖에 안 남았어요. 80개 지번 숫자가. 그런데 지번을 부여해야 될 필지 수는 100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80개를 가지고 100개의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되겠죠. 80개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새로운 지번 부여 방법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때 지번 부여 방법을 이제 봅니다. 자, 보죠. 먼저 기억 보시면은요. 자, 지적 확정, 5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인데, 자, 보죠. 기억.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자, 밑에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본번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지번들 중에서 부번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 부번 쓰고 가입표를 치셔야 돼요. 부번은 사용하지 않고 본번으로만 부여합니다. 그런데 본번 중에서도 다음에 지번은 제외한다. 그래서 다만 해가지고요. 제외하고요. 그럼 넘기시면 제외되는 것이요. 나옵니다. A 보시면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지역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 요것을 말하는 거죠.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으면 이 본번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B 보시면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건 본번이라도 제외한다는 거죠. 이런 거 제외하고 부번 제외하고 남는 걸로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 앞으로 오면은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죠. 이렇게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다만 나오죠. 다만에서요. 이렇게 부여하려고 하는데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남는 수가 이제 80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 새로 부여할 지번은 100개예요. 100개. 100필지니까 이거보다 이렇게 적을 경우에요.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죠. 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보통 만약 여기를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1단지로 만들고, 여기를 2단지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가 3단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단지식으로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 지번은요, 이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1단지고, 여기가 2단지고, 여기가 3단지면은요, 단지식 부여 방법이 있어요. 이 전체가 1단지면은 여기 1단지의 토지들은요 전부 다 본번을 1번을 사용하면서 단지 안에 있는 토지들은요 여기에 부번을 붙입니다. 그래서 1단지 안에 토지니까 이건 1에 1, 1에 2, 1에 3, 1에 4 이렇게. 여기는 2단지에 있으니까 2에 1, 2에 2, 2에 3, 2에 4. 만약에 어떤 지번이요 이런 식으로 부여되어 있으면 이것은 아파트 단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3단지니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이렇게 부여해요. 요 그림은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요. 50페이지 보시면 밑에 단지법이라고 있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그 왼쪽에 그림 보죠. 그러니까 왼쪽이 1단지, 가운데가 2단지, 오른쪽에 3단지. 가운데 단지 사이에 있는 것은 도로예요. 도로. 그럼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단지식이라고 합니다. 단지식. 그래서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를 만약에 7개의 단지로 만들었다고 해보죠. 7개의 단지로 만들면 본번 몇 개만 있으면 됩니까?
7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본 80개니까 그중에 앞서는 것 7개만 골라가지고 몇 단지별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됩니다. 이런 걸 단지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단지가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블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한 블록, 두 블록, 1단지, 2단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죠. 자,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이제 먼저 첫 번째 블록 단위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블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단위, 블록 단위 동일한 의미입니다. 단지를 영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 단지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하고 거기에 그 안에 있는 토지들은 부본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보통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파트 단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면서 도로도 놓고 학교도 만들고요. 아파트도 한쪽에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단지식으로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단지법을 부여할 수가 없겠죠. 단지식으로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거죠. 단지법으로 하기가 불합리하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럴 때 이제 부여하는 방법은 자, 제기동에 이제 전체 지번들이 쭉 있는데요. 제기동의 마지막 지번이요. 여기가 마지막 토지인데 마지막 지번 토지가 1500번지라고 해보죠. 1500번지. 자, 1500번지로 있으면요. 간단하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 이게 만들었잖아요. 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을 했으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숫자는 어차피 이걸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어떻습니까? 이 최종,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 순번에 본본으로 그냥 쭉 부여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보기 좋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처음 몇 번 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은요, 이것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지번을 부여하다,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하거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51페이지 맨 밑입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본, 이 제기동 사업을 했으면 최종 본본 1500번지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1501, 1502, 1503 해서 본본으로 하여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것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즉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이에요. 지번부여 방법은 첫 번째 단지식, 즉 블록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아예 1501, 1502, 1503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요. 니은 보시면 52페이지제 네 번째 줄 니은 보시면요.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과 똑같이 부여하는 방법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A 보시면은요.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가 있는데요. 자, 요런 경우에요. 자, 여기 지역을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도시개발은 할 수가 없지만은 지번이 엉망이기 때문에 지번만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지번만이라도. 엉망이어서. 그래서 지번을 변경하려고 해요. 여기 있는 지번을 다 빼가지고 다시 지번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지번을 다 빼가지고 다시 지번을 부여하는데 원래 있던 지번을 다시 순차적으로 뭐 부번 사용하고 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이때 지번 부여 방법도 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도시개발 안 했기 때문에 블록식으로 또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지번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1500이니까 여기 있는 지번들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1501, 1502, 1503, 1504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번 변경을 할 때, 그러니까 지번이 순차적으로 안 돼가지고 지번 변경을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번 변경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보시면은요,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어요. 자, 행정구역 개편은요, 자, 여기가 서초동이고요. 여기가 방배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서초동과 방배동을 통합을 시켜버린대요. 하나의 동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서초동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개편 밑에다가 통합이라고 써요. 통합. 그러니까 동을 통합해 버리는 경우들입니다. 통합. 자, 그러면은 원래 서초동과 방배동이 되어 있으면 서초동은 여기서부터 1번지부터 쭉 나갔겠죠. 1번지, 2번지 쭉 나갔을 것이고 방배동은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1번지, 2번지 쭉 나갔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서초동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방배동 1번지, 2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여기 1번지가 있기 때문에요. 서초동 1번지, 2번지 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방배동이었던 지역은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새롭게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하겠습니까? 서초동의 맨 마지막 지번이 1500번지였어요.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부여하면 됩니까? 1501, 1502, 1503, 1504.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도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C 보시면은 이제 축척 변경이 있죠. 자, 축척 변경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축척 변경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부여한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두 문자를 이렇게 외우세요. 지, 개, 축 해가지고 지번 변경이나 행정구역 개편이나 축척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모두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즉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번부여 방법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자, 여기까지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요거 1분만 하면 됩니다. 자, 4 보시면 지번 변경 있죠.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자, 지번 변경이 나오는데, 자, 지번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번 변경과 관련해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지적소관청은 지번이 순차적으로 안 돼 있을 때는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줄 보시면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지장에 승인해가지고 승인에다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승인에만.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그래서 밑에 핵심 다지기 보시면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우리 지적법 하다 보면 총 5번 등장을 합니다. 5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번 변경이 있고요. 그 밑에도 4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요, 두 문자를 통해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외하고 만약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몇 개 외웁니다. 근데 이것을 암기 사항은요,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천천히 외워도 되기 때문에 뒤에서 두 문자를 가지고 외울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서 지번 변경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밑에 행정구역 개편이랄지 6번의 결번대장의 빛이 있는데, 결번대장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이제 중요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필지가 어떻게 되느냐, 필지, 등록 단위 필지, 특히 양입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분할 합병,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지목, 면적, 경계에 관한 또 등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